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과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진짜 만나니까 좋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 얘기를 좀 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열심히 책을 만들었죠. 다 네. 똑같아. 네.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후원 좀 증액하신 분 있나요? 아, 네, 네. 지난 방송. 지난번 방송을 그 굉장히 중요한 음. 거였는데 제가 놓칠 뻔했네요. 몇몇 분들이 그 증액 의사를 밝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그 중에 한 분 중에는 원래도 많이 하셨는데 3만 원 하셨는데 5만 원으로 증액하시겠다. 그런 분들 훌륭하시네. 진짜 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감사표 만들어서 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와.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송이 효과가 있네요. 네, 네.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되게 제가 저의 책을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맞아요. 마음으로. 그것밖에 없죠 뭐. 네. 게다가 따님이 이제 독서운동 담당을 하시잖아요. 음. 바로바로 그런 증액 소식이나 이런 거 바로바로 저희한테 되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또 네. 액수로 지켜나가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따님 효과가 서서히 제가 보기엔 비아 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의 그 이것저것과 이제 양지우 어떤 3인조 체제였다면 지금은 디자이너는 어쨌든 또 같이 있으니까 디자이너와 이제 따님이 또 다른 3인조 체제인데 이 호흡도 굉장히 흥미롭다. 네.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번역을 하시면서 또 하시니까는 또 다른 또 흥미로운 어떤 그런 거를 좀 게다가 또 이번 달에 저희 2월 달에 나온 책도 따님이 예전에 번역하신 거를 개정 정보하는 거고 그 다음 달에 나올 것도 토마스 머튼의 성서열려도 따님이 또 번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비아의 거의 뭐 기둥 하나를 지금 제대로 바꿔놓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또 서사에도 쓰시고 또 이번에 복상 받아보니까 또 쓰시고 거의 뭐 요즘 따님 전성기 아닌가라는 따님의 거의 뭐 활동 반경이 날로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다 우리 방송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저한테 좀 약간 뭐 언지를 주고 오히려 이제 그런 뭐랄까 친구 사이일 때는 그런 것들 뭐 제안받고 이러면 종종 의견하는데 요새는 이게 그 회사 이제 같은 거니까 오히려 서먹해지나 봐요. 네, 그런 소식이 저한테 공지 안 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어디선가 날라오면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있으시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동료로서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본인 등판. 제 근황을 대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다른 분들도 근황 이야기 해주세요. 이왕 해주시면 따님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저 그냥 얘기해주신 게 사실 근데 다예요. 뭐 이렇게 뭐 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독서운동 그거 새로 맡으면서 생긴 변화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좀 크고요. 왜냐하면 그 비아에 소소하게 왜 이렇게 책 받으실 때 뭐 주소 변경하시겠다 뭐 또 뭐 후원 금액 관련해서 아니면 또 이제 후원 그만하시게 됐다 아니면 또 새로 후원하시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제가 계속 하니까 뭔가 비아 독자분들하고 좀 거리가 가까워진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감정 노동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객 응대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저한테 이제 너무
그 의미 있고 가까운 관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제 책을 제가 이제 번역한 책 봤을 수도 있고 또 어, 또 비아의 나름대로 뭐 애정이든 뭐 응원하는 마음이든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네, 그게 제가 좀 체감하기에는 최근에 큰 변화고 그 번역하고 네, 그런 거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독자 관리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4, 5년 전부터 이 독자 관리를 하면서 음. 이 행정을 맡으면서 음. 사실 행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느낌인데 독자 관리라는 그 행정은 교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뭐 기사 쓰는 거나 편집 방향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분들과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왔다 갔다 짧은 메시지라도 주고 받으면서 좀 저는 좀 착각했던 것들을 많이 되돌리는 계기가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묵상은 좀 효과가 없었나요? 효과요? 무슨 효과? 후원? 정기구독. 정기구독. 저희 그 복상직이라고 독자 모임을 끌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 모아놓은 채팅방이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 한 분이 여기에 고정 출연하는 줄 몰랐다고 편집장님이랑 강 기자님이 그러면서 뭐 그 방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못하고 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놀랐어요 지금. 범사만 실망이에요 진짜. 범님 실망이네요 지금. 편집장으로서 지금 독자와 교감하느라고 매체를 안 할 생각이 없어. 저희가 그렇게 링크를 열심히 놔줬는데. 그러게 왜 그 방에는 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 뭐 농담이고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과 교감하다 보니까 함께 어떤 그런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공유하는 정서들이 있으니까 일하는데도 훨씬 힘이 되고 편집 방향을 정할 때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고생이 많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날이 또 오니까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좋은 날은 뭔가요? 끝나는 거죠. 약간 지금 봄이 와야죠 이제. 최고의 좋은 날이다. 네, 지금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전에 행정 직원 이셨던 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장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분들과 사이도 더 좋아지신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 전에는 제가 기사를 잘 써서 기자들이 기사를 잘 써서 복상이 운영되는 건 줄 알았다면 행정을 맡고 나서는 이거 떠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구나. 그걸 엄청난 이제 깨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작은 매체나 그런 곳들은 기사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행정을 맡고 좀 독자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좀 맞아요.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을 가셨을 때 막 가시기 전에 행정 ABC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 그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A부터 Z까지 있는데 그 중간중간을 메꿔주는 게 행정인데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 이게 멘붕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프로세스를 한번 쫙 알려줘야 뭔가 사고가 나도 수습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인수인계 할 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했죠. 저희 독서 방송인데 갑자기 행정? 뭐 앞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분들도 강님. 네. 저희는 아마 여기 범님하고 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3월호가 400호이기도 아, 하고 또 2월 25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그냥 아마 그 저희 직원들이 다 약간 업무 모드로 지금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마감이 이제 설 연휴 끝나고인데 설 연휴 때도 아마 가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업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예. 계획은 설 전에 해놓는 건데 늘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뭐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아하. 그런 기독교 관련 그런 매체들에서는 총회가 되게 큰 행사가 되나요? 그런가요? 뭐 1년에 한 번 하니까요. 뭐 음. 어느 회사든 아마 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비영리 단체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또 그 후원금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좀 같이 검토하고 또 계획하는 자리인데 1년에 한 번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같이 좀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못 봤던 분들도 또 뵙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거 준비할 때 보고서 왕창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작년에 이런 걸 했었군. 정리가 좀 내년에 뭐 이렇게 하려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고 저희가 400호 맞아서 그 복상 예전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을 좀 이제 인터뷰하고 막 그런 그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장기 편집장님 두 분을 또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비슷한가요, 그러면? 100호 이상씩 내신 예, 분들은 그렇죠. 아마 그 두 분이 유일하신 예, 것 같죠? 유일하고 네. 그 또 재밌는 거는 그 그러니까 두 분이면 유의하죠. 유의하죠. 예, 유의하죠. 유의하죠. 예, 유의. 예. 그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앞에 먼저 이제 100호 넘게 찍으신 분이 계실 때 네. 그 이후에 100호 찍으신 분이 직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분에게 배운 거죠. 그 다음 분. 약간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400호. 네. 옥명호 편집장님이나 그러면 누구신가요, 그러면? 서재석 편집장님이라고 네. 예, 초창기 90년대 때. 아. 예. 근데 100호 이상 낸 것 치고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쪽 복상 그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그걸 뭐 내세우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가지고 잘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 유명한 필진 분들을 많이 발굴하신 분이시긴 합니다. 이쪽 칸에. 저희 이렇게 어떻게 한 달 동안 지내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책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대망의 올해 첫 책, 이번에 살펴볼 책은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이고요. 저자는 웨인 믹스입니다. 웨인 믹스 책이 비아에서 출간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이 저자의 이야기로 책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아식 저자 소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책 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웨인 믹스, 미국의 성서학자,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 연구자, 장로교 목사, 1932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오스틴 신학교를 거쳐 1956년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예일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다트머스 칼리지, 인디애나 대학교를 거쳐 1969년 예일대학교 조교수가 되었으며 1973년부터 1999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대학교 울시 교수를 지냈다. 1992년에는 영국 학술원 회원, 2004년에는 미국 인문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성서학회 회장,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신약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3년까지 예일대학교 종교학부 명예교수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 요한복음서, 초기 그리스도교 윤리와 관련해 중요한 저술을 남긴 학자로 평가받는다. 주 저서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세계, 그리스도교 도덕성의 기원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왜 신약성서를 연구하는가가 소개된 바 있다. 재밌겠다. 도덕적 세계 이런 것도 번역되면 좋겠다. 네.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이 저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순 계산에서 이과 문과 통틀어서 순수 학문에서 가장 그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물리학을 공부하셨다. 네. 그리고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일단은 예일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다. 학부까지 예일 됐으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존 바턴이 옥스퍼드 학사, 석사, 박사, 교수 다 됐듯이 웨인 믹스도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했는데 어쨌든 근데 중간중간에 이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책을 보면 은연중에 나와 있는데 예일 대학교 부심이 엄청 강해요. 되게 주요 레퍼런스로 삼는 분들이 전부 다 예일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예일대학교 부심이 엄청 강하신 분인 것 같다. 예일대 부심. 네, 예일대 부심이 엄청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둘 거는 뭔가 딱 봐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예일대학교 교수도 있지만은 영국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미국 인문과학 학술원 회원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가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에서 양쪽 영국과 미국이 은근히 자존심을 있는 그 학술원은 그 학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예로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학술원 회원으로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웨인 믹스는 영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학자다. 그래서 되게 입장은 되게 다르지만 톰 나이트가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바울 연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웨인 믹스고 두 번째가 제이 루이스 마틴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이피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중에 최고가 웨인 믹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럼에 있는 요새 최근 가장 이제 바울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바클레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비단 바울 연구를 뛰어넘어서 신약학 전 세대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 스콜러 오브 스콜라 느낌이 나는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만든 책 가지고 이런다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그런 과찬에 대해서 약간의 오면 오히려 의혹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보면서 좀 저의 그런 의혹 자체가 좀 많이 저의 성서학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약간 씻는 계기가 되어준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저한테는 능히 대가라 할 만하다.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북 포함해서 세 번째 책. 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기독교인가요?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네, 1세기 기독교 도시문화는 거의 어쨌든 신약학의 한 분수령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박영호 목사님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든지 2021년도에 막 그런 사회사적 성경 읽기 관련된 책들, 그쵸. 초대교회 주목하는 책들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출간이 될 때 계속 이제 언급이 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출판계에서도 그렇고 레퍼런스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저는 제가 약간 신약학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엄밀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제가 아마 따님도 이 학부 때 저희가 신약학을 배울 때도 사회사적인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복음서 중심?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때의 사회사적 연구랑
믹스가 하는 연구는 조금 차이가 결에 물론 큰 공통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의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위한 분투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게 그 당시 어떤 사회사적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유사한데 좀 더 뭐랄까 믹스가 좀 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인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약간 곁다리 얘긴데 잘라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빌 브라이슨 같은 사람이 영국에서 무슨 상 받잖아요. 네. 너는 미국 사람이지만 약간 이런 의미라고 했어.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인으로 우리가 명예 영국인으로 인정해줄 만큼 유머러스하고 글을 잘 쓰는구나.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 같다. 영국 원래 노잼 아니에요? 영국 요즘 본인들의 그 유머에 대한 그게 영국의 유머가 있잖아요. 따로 있죠. 다른 저죠. 음.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 철학자 그 지적이 슬라브의 지적이 이 세계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려면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영국식과 일본식 유머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사실은 혐오나 감정이 자연스러운 그건데 그거를 그 혐오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희화화할 수 있고 서로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개그가 영국식, 일본식 개그래요. 그러니까 좀 선을 안 넘는 국민성들 네. 그런 선을 안 거에서. 넘으면서 할 말은 하고 뭔가 해소하는 것도 해소하고. 그렇죠. 네. 좀 우리 모두가 요즘 같은 그런 그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유머를 좀 이끌 필요가 있다고 모두가. 그렇죠.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 네. 해소를 안 하다 보면 그게 또 싸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멋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저자 웨인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이 시리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제안들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네. 신약학자이시고 또 사상사가 내용에 들어있기도 한데 이 책이 다른 시리즈가 아닌 제안들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막판까지 좀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또 이 어떤 분이 농담반 제가 미리 책을 보내드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역사비평 비판 3부작이라고 그 데일리 릴슨의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월터 윙크의 신학은 성서는 변혁이다. 그다음 요거까지 해서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역사비평을 잘기잘기 이제 씹어대는 그런 거니까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웨인믹스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고 데일리 릴슨 같은 경우에는 대가들의 어떤 소품의 시선들에 올라 있는데 지금 돌아가신 믹스를 제안들에 넣는 게 적절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이 좀 더 그 시선들 어떤 걸 시선들로 하느냐 어떤 걸 제안들로 하느냐 할 때 제가 고민하는 거는 좀 더 도발적이다. 그러면은 전 제안들로 넣고 조금 더 이 사람 그 자체의 성향을 되게 잘 보여준다는 걸 할 때 이제 시선들을 하는데 이 책은 좀 더 도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역사 비평 이른바 뭐 그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 세 개를 할 때는 모두 다 근대적인 성서 읽기를 넘어서려는 근대적인 시선으로 예수와 성서를 넘어보려는 그걸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가리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좀 종합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한편은 그거에 넘어서 하는 이 믹스의 제안이라는 게 굉장히 도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좀 제안들로 넣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태까지 제안들은 패턴으로 주로 그렸는데 딱 10번째 책이 신학의 영토들이었거든요. 신학의 영토들부터 일단 중세 지도식 그림을 사용했고 이 11권은 이 책이 이제 11권째인데 이때는 제가 요번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권, 20권까지는 제가 좀 저는 이런 괜히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20권까지는 제가 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표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죠. 저희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일단 제목이 멋있는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주실까요?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현대적인 근대적인 어떤 연구에 대한 현대적 성찰이고 성서는 변형이다가 역사 비평으로 대표되는 어떤 근대 성서적 읽기에 대한 현대적 성찰이라면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는 그 두 개를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의 연속성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의 구체적 사례들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런 근대적 관심의 산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상에서는 이를테면은 역사 비평을 바탕으로 한 요새 SNS에서도 많이 횡행하던데 그런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 비평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믹스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그 두 개는 결국엔 같은 틀 안에서 근대성이라는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둘 다 근대성에 덫에 빠진 읽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서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든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해석하기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되게 얇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딱 보면은 그냥 역사적 예수 문제만 다룰 것 같은데 작게는 예수 문제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서 읽기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학이란 무엇인가 해석학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까지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거를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메인 믹스의 어떤 학문적 유언? 신학자로서의 성서학자로서의 유언과 같은 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250쪽 정도 분량인데 앞쪽에 이제 읽어보면 아까 이제 사상사적인 저적이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압축적으로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쵸. 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지? 막 네. 이 정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앞부분 도입부에서 약간 토마스 샬리크의 저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거기서 이제 봤던 이제 도입부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는 보는데 막 바닥에 이제 예수는 정답이다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걸 보고 그럼 질문이 뭐지? 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비슷한 도입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끝에는 좀 러브레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랑을 담은 편지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네, 성서는 러브레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데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푼다고 약간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화시켜서 좀 이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구리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막 설교할 때 그 성서는 하나님의 뭐 사랑의 편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발언들을 보면 사실 좀 약간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좀 단순화된 비유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그 설명을 들어서인지 막 성서 러브레터다 이러면 좀 구린 느낌이 드는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풀어낸다고 뭐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걸 좀 봤는데 그러니까 역사 비평 이야기할 때 국내에서는 사실 역사 비평조차도 좀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은근히 이제 이런 책들을 오독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 그냥 공격하는 도구로서 그냥 뭐 역사 비평의 한계가 있대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류의 저작들은 근데 이 웨인 믹스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얇은 책인데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성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좀 많은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사 비평을 그렇게 막 까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활용을 진짜 하실까요? 그런 분들이 저희 책을 보시나? 사실 얼마 전에 역사 비평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아마 이제 좀 보수적인 쪽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 좀 확 정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의 독자면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좀 덜커덕거린다 싶으면은 이제 좀 오독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 책에서 근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회 현실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전근대인 음. 전 근대에 있는 질서가 아직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근대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근대가 이런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읽혀지는 이 오독.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신앙인으로서 혹은 뭐 그분이 속한 공동체든 뭐 해서 그건 어쨌든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오독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뭐 엄청 막 많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읽으시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네. 이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별- 하시기 전에 예. 이미 하느님하고 또 시험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렇게 이제 그게 여쭤본 게 그렇게까지 비아 독자군이 확대가 되었나? 아. 정말 좋은 어느새 비아 패밀리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역시 독자 관리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보다도 더 네. 살뜰히 챙기고 계셨네요. 네. 네, 저는 그걸 생각 못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범님의 그 어떤 그 이게 아까 그 오늘의 신학 공부 그 녹화할 때도 이제 장민영님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여기 믹스가 저는 도발적인 게 진짜 도발적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범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저희 그 세대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은 정근대적이고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지만 아직도 근대하다가 어떤 온전히 이걸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근대적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저희의 어떤 약간 그 모든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그게 약간 녹아내려. 그래서 시민이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하고 주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배웠던 거 저는 학부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많이 요새 그런 세계 뉴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근대를 온전히 실현한 나라는 어디 곳에도 없다, 세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세계 어느 곳도 근대화는 된 적이 없고 다 상상된 근대를 가지고 일부만 다 성취했을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거의 치매 들까 말까한 노인하고 지금 뭐 지금 국회 그때 뭐지 청와대 그 백악관에 불지르려고 했던 대중주의 정치인이 싸우고 있는 그 미국이 과연 근대를 제대로 성취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뭐죠?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하니까는 턱없이 모든 인프라가 이렇게 허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때 그 예전에는 엄청나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라든지 그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러면 근대를 온전히 성취한 것이냐? 근데 그게 너무나도 금방 허물어지는 거였고 그것은 어디서나 다 굉장히 그 이른바 우리가 정근대라고 진단했던 요소랑 근대적 요소가 애초부터 그 사람들로 다 엉킨 채로 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는 계속 그 중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잘하면 극복될 거야라고 했는데 믹스는 애초에 그거는 섞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안에 그러니까 정근대라고 요소로 생각했던 것조차 근대의 일부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뭔가 그 과거의 어떤 세계를 그리워하는 회귀적인 요소와 이거를 폐기하려고 가려거나 하는 것 사이에 동일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게임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여기서 이 자체를 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저는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이걸 제안들을 듣게 된 결정적인. 왜냐하면 앨리스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뭐지 근대적으로 그래도 예수적 역사적 예수의 어떤 상이란 걸 구현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믹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틀 자체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윙크랑 또 계열이 같다고 하는데 윙크보다 좀 더 윙크는 엄청 뭔가 타오르는 거라면 믹스는 되게 차갑게 이것을 이렇게 사상사적인 진단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리 어떻게 보면 믹스는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 자체를 좀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점에서 제가 되게 좀 신선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되게 빌드업 일정부터 시대 사상 흐름부터 서서히 하나씩 빌드업을 밟아나가는 거. 여기에 어떤 오류들이 계속 있어갖고 이것이 이른바 진보든 이른바 보수든 다 이걸 쌓아가서 탑탑에 올랐다가
마지막엔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 분들 이제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던지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엔 진짜 좀 도발적인 거거든요. 특히 존 시나 전공한 사람들 엄청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딱 접했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여기서 충분히 이게 그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야기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저한테는 좀 자극이 좀 배웠고 좀 우리가 좀 읽을 때 좀 항상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예상했거든요. 아마 좀 보수적인 분들은 1장 건너뛰시고 2장 되게 재밌게 보시겠다. 막 역사적 예술 막 고고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료를 얼마나 이상하게 섣불리 다루고 뭐 그리고 뭐 어떤 개념을 마치 실체인처럼 가정해서 막 얼마나 그런 거에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1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자 뭐 이런 패러다임보다는 네. 읽을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정직하게 우리가 맞선 적이 있었던가 좀 질문하면서 읽어야 이게 조금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근대에서 근대 뭐 근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말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되게 엉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킨 중에서 이거를 시행착오 없이 내가 뭐 일상에서 부딪히거나 고민하는 거 없이 뭔가 결론만 딱 가지고 뭔가를 나는 다 겪었어. 나는 이거 다 알아. 니네 다 뭔가 잘못됐던 거야.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정직하게 겪어야 이 책이 조금 더 잘 다가오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장의 소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의 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2장의 소제목. 뭐였죠? 누구 내 예수 아는 분 있나요? 이거 어떻게 누가 번역한 겁니까? 이거는 뭔가 구수한. 네. 거기 누구 없어. 네. 그런 분위기. 네. 아무튼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네. 아직 이제 전반부까지밖에 못 읽었지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 비아 블로그에 옹빈이 말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오랜만에 옹기니의 말을 길게 쓸 것을 제가 강요했기 때문에 네. 거기 그 기대에 부응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네. 되게 잘 정리를 하셨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의 여러 이제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옹기니의 말 먼저 보고 이렇게 그 책 이렇게 살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따님은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근데 되게 그 편집장님이 이제 이거를 제안들로 분류를 하신 거를 저는 사실 이제 비아책 읽을 때 뭐 이게 무슨 시리즈에 속한지를 뭐 계속 의식하면서 읽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읽을 때는 책으로 읽는데 이거는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의식을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제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도발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혹시 충격을 받으신다면 이게 하나의 제안이다. 이렇게 조금 그러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아마 이 지금 신학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말 근본부터 다시 성찰하고 계신가 보다. 그런 시대인가 보다. 우리 시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되게 저희 이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를 굉장히 이렇게 깊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묻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제가 여기저기서 비아책에서도 벌써 본 것 같고 그래서 비아에서 제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좀 되게 진짜로 도전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저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관련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사실 근본적으로 그 도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서라는 책을 내가 어떻게 읽어가야 할 건가 앞으로.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여전히 중요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이 그 문자주의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읽고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있고 그 질문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하고 만난 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되게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을 좀 정리를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간 해왔던 것 어떻게 읽어왔던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딱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작업이 지금 우리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으로 되고 있는 시점이구나. 그게 참 되게 종교개혁이 우리의 뿌리잖아요. 우리의 시작이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된 건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청소년 같은 고민인 거죠. 종교개혁에서 이제 500년 지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산을 다시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여전히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앞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내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게 뭔가 그런 되게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보적인 어떤 신학교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그 룸메이트가 신학생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폭력적으로 그걸 일깨우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 이제 뭐 그거 다 뻥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맞아. 이런 책이 이점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뭐 생각하고 그런 여지를 주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게 되게 그 유용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이제 어떤 태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성서의 어떤 그 해석에 있어서 어떤 모호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그 성서가 뭐 진리를 담은 책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건강하게 이제 좀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책들인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책들이. 그리고 그걸 본인이 또 바울 연구의 대가기도 하니까 그 샘플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활용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괜히 바울 연구의 대가가 아니구나. 맞아. 그 부분에서 갑자기 파토스가 터져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바울이고 바울이 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그 천이무봉의 경지라는 이런 것이다. 그런 걸 좀 전 느꼈습니다. 그 책을 만약에 이런 책들을 특히 이제 좀 도발적인 책들을 읽으시는 신학생 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분들은 뭐 몇 번 분들은 또 신학교에 가실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눌 토양이 거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뭐 빡치거나 실망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약간 부단한 노력으로 시행착오를 같이 겪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신학생들이 각오하고 읽어야 될 책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범님이 끝까지 안 보셨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신 것 같은 게 그거를 제하는 게 믹스거든요. 믹스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예전에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신학생들은 교회에서 뭐 가시덕을 벗어나서 신학생들은 교수님들한테 이제 아까 강님처럼 그거 아니야 거짓이야 다 그러면서 충격받고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믹스가 하는 얘기는 성서학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위한 성서 메시지를 성서학자들이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시절의 원래 의미가 어땠을지를 재구성해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의 유효한 의미 있게 착지하는 메시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공동체와 그 본문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드러 나오는 어떤 그리고 전통들, 해석 전통들과의 불안한 대화 가운데서 끌어올려야지. 그거를 어떤 성사학자가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곧바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믹스의 이야기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이 책은 그렇게 읽으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 모르겠죠.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걸 넘겨주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종종 되게 무슨 계몽주의 지식인처럼 이 무지렁이 교회의 신자들이 역사 비평을 못 배워서 여전히 막 성경을 막 엉망진창으로 읽고 뭐 아니면은 뭐 구시대적 읽기에 갇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믹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때 비판을 학자를 향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정말 읽은 책 중에서도 이게 그 성서학자들의 되게 훌륭한 성서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열려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 자기 답을 얘기하고 그런 게 다 대부분인데 근데 이 웨인 믹스랑 그리고 그 앨리슨이랑 그 두 사람한테서 이것이 정말 열려있는 태도구나 성서에 대해서 이런 거를 느꼈던 되게 인상적인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도발적이라는 거예요. 열려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열면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그거를 되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이를테면 그런 거에 바울을 예로 들면은 막 그 바울 학자들 간에서도 이른바 그렇고 특히 교회 그거를 교회적 오늘날 이를테면 여성 목사 안수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바울 그거를 막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걸 하셔서 그걸 보통 이제 진보적으로 그걸 반박하는 분들은 바울이 했던 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 비평을 통해서 원래 그 당시에 이것은 이게 그 독특한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여성을 한 게 아니다. 근데 믹스의 얘기는 사실 한 번 더 나간 게 설령 바울이 그때 그 순간에 여성 안수를 진심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여성 목사를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성서의 그 공통되는 대화와 우리의 상황과 전통과 이런 것에 그리고 현대적 상황과 끊임없는 다 그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문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들으면 되게 불편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바울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 지금 이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어디 그 뭐지? 그냥 옷 다 남한테 다 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뭐 설교하고 길에서 자고 이래야지. 그게 뭐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정말 약간 우리를 성찰해보게 하는 지점이더라고요. 책에서. 지금까지 월간 비아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 또 성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이 우리의 암과 사랑을 깊게 하고 넓게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신선한 자극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